안녕하세요. 저는 동갑내기 남편이랑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예요. 남편이랑 결혼한 지는 1년 차인데요. 지금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시댁의 막말과 남편의 욕심 때문이에요. 사실 남편만 멀쩡했어도 참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구 회사의 마케팅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업사원이던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장에 나가는 일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저를 용케 기억하고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커피 한 잔 하던 게 데이트가 되고 연인 사이까지 되었습니다. 연애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농담 반 진담 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네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남편은 여동생 2명이 있는 장남이었어요. 남편이 20대일 때 부모님 2분 다 차례로 돌아가셨고 아직 미혼인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남편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데이트 때 종종 남편이 보였던 알뜰하고 계산적인 모습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모습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남자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뼈저리게 후회가 됩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는 대학가에서 20년째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시작한 장사였어요. 다행히 맛도 좋고 양도 많다며 푸짐한 인심으로 소문이 나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님들 대부분은 수험 생활을 하는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외상을 거듭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외상으로라도 손님들에게 밥을 주는 이유는 내 집에 온 손님 배고르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훗날 몇몇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한 후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오기도 하고 가끔 후원금이나 쌀도 보내오더라고요. 그런 친정 어머니에게 불행한 사건이 터진 건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참 바쁜 식사 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리시며 가게에 앉아 지인분과 통화를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 도로에서 미친 듯한 속도의 자가용 한 대가 저희 어머니 가게로 돌진해 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손님이 없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큰 부상을 입으셔서 한동안 입원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사고로 인해 가게도 다 망가졌고요. 더 이상 가게 일을 하기는 무리였기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서운함을 표현했고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저희 가족도 엄청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속상해했고요.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 친정 어머니는 인근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빵을 구워가기도 하고 과자를 사가기도 하셨어요. 날씨가 좋을 땐 김밥이나 유부초밥 같은 식사를 준비해 가시기도 했고요. 친정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한 제가 제발 무리하지 말라고 말려도 친정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친정 어머니를 남편은 몹시 불만족스러워했어요. 남편은 수익이 날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감사를 표할 능력도 안 되는데 뭐하러 가서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시냐며 친정 어머니의 봉사활동을 말리려고 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아들한테 타이레드 사위인 제 남편에게 수지타산에 안 맞아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며 남편에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지극히 맞는 말 아닌가요? 남편은 자기가 장모님한테 한 말은 생각지도 않고 장모님이 자기한테 잔소리한다고 그걸로만 뚱해 있곤 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제가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닙니다. 처음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건 신우들 때문이에요. 20대 중반과 초반인 두 신우는 저희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 떨어져 삽니다. 게다가 얼마 전 제가 이직 준비를 위해 회사를 관뒀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들어요.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사는 집보다 저희 집이 커서 편하다고요. 와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도 가져가고 가끔 제 옷도 빌려갑니다. 그런 거는 그냥 여동생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운 지 오래예요. 제가 느끼는 신우들의 진짜 문제는 말이 많아요.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이웃 누구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신우들에게는 수다거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기도 하고 아무튼 입이 문제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러다 사고 친다고 남편한테 좀 뭐라고 하라고 해도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고 남편은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고를 저에게 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신우들이 저희 집에 와서 고기 반찬 없냐며 저희 집 냉장고를 들쑤시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제가 안 먹고 얼려둔 빵을 발견했어요. 신우가 이건 무슨 빵이냐고 해서 친정 어머니가 보육원 가져가시느라 구운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러자 신우가 아줌마는 아직도 봉사활동인지 그거 가시냐고 놀라는 척하며 낄낄거리더라고요. 제가 아가씨, 아줌마라고 부르면 안 되고 사돈어른이라고 불러야죠라고 한마디 하니까 언니 다 알아들으면서 굳이 지적하고 그러냐고 또 지지 않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상대하기도 귀찮아서 그래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라고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신우 둘이 식탁에 앉아 해동시킨 빵을 뜯어먹으며 그런데 아줌마는 왜 맨날 보육원에 가냐면서 혹시 숨겨진 과거가 있는 거 아니냐고 자꾸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농담인 걸 알았으니까 처음부터 짜증이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둘째 신우가 언니 솔직히 말해보라면서 혹시 거기 언니 애 있는 거 아니냐고 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예전에 일본에서 유학도 했었다면서요. 원래 일본 갔다 온 여자는 만나는 거 아니라잖아요. 라며 뭐 재밌는 소리라고 지들 둘이서 웃어대더라고요. 저도 이때부턴 농담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아가씨 기분 나빠지려고 하니까 그만하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큰 신우가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하긴 하다며 보육원에 언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자주 가시냐며 심각하다는 듯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혹시 아줌마한테 숨겨진 늦둥이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며 저한테 잘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으냐으냐 해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안 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농담이라고 떠드는 건가 싶고 무엇보다 자꾸 친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농담을 하는 그 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진짜 무례하다고 한마디 따끔하게 했습니다. 그런 헛소리나 떠들어댈 거면 저희 집 오지 말라고요. 목 위에 달린 거 그거 머리 맞으면 생각 좀 하고 떠들라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세게 말한 건 처음이라 그런지 아니면 자기들도 뭘 잘못했다고 느꼈는지 죄송하다고 하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일이 일단락된 줄 알았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 여동생들한테 뭐라고 한 거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당신 여동생들 예의라곤 눈꽃만큼도 없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분간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면서 왜 장모님은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니시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봉사활동은 왜 쓸데없는 일이냐고 따져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솔직하게 말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남편 속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그래, 다 터놓고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일단 자기 동생들이 틀린 소리 한 거 아니라면서 왜 사람이 이유도 없이 남한테 잘해주냐고 그래요. 그건 장모님도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비꼬였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뚫린 입이라고 계속 짓거리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진짜로 숨겨둔 자식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조심하래요.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게 나타나면 어떡하냐고 장모님 잘 단속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망상을 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한 입을 덮고 잔 제 자신이 미워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사고방식이 그렇게 글러쳐먹은 인간인지 몰랐다면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네가 이 모양이라서 네 여동생들도 그 모양인가 보다고 제가 악다구니를 썼어요. 할 소리 안 할 소리 분간도 못하는 너 같은 인간이랑 산 내 인생이 불쌍하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원래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여동생들이랑 셋이서 살고 있었고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 성품 하나 보고 결혼했고 집도 제가 모은 돈에 친정 도움 받아서 있는 대로 긁어모아 지금 사는 집 마련한 거였어요. 그때도 친정어머니는 남편의 배경 같은 건 보지 않으시고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마음으로 품어주신다 하셨던 거예요. 남편도 그때는 친엄마다 생각하고 모시겠다 하더니 속으로 저런 더럽고 추잡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온 듯 자기가 요즘 돈도 잘 안 벌리고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고 헛소리를 했다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알고 나니 소름 끼친다고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했어요. 결국 몇 번의 실랑이 끝에 남편은 지가 원래 살던 여동생들 집으로 갔고요. 이튿날 친정 어머니가 이서방이 좋아하는 갈비찜 했다며 넉넉히 해왔으니 사돈 처녀들도 나눠주라고 가져오셨거든요. 그런 친정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영문을 모르는 친정 어머니는 왜 그러냐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셔서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헤어지고 싶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기 싫다고요. 이후로 남편의 몇 번의 애걸복걸에도 불구하고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시간이 없어 미루던 혼인신고 덕분에 헤어지는 것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의 짐을 빼서 신우들 현관 앞에 내려놓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이직도 성공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도시락을 싸서 보육원도 가고 노숙인들도 돕고 있네요. 결혼 생활보다 훨씬 보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다들 행복한 봄날 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